자, 이번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을 풀겠대. 여기 루트 x의 제곱은 절대값 x로 바뀐다라는 거, 그런 확률도 있었고, 절대값 x제곱은 그냥 x제곱하고 똑같다는 것도 있었고, 이런 확률들을 이용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개념을 잡아보자. 문제로 넘어가 볼게. 자, 51번 문제를 풀 텐데, 여기 절대값이 이렇게 있지.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있을 때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이 절대값 안의 값이 0이 될 때를 기준으로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푸는 게 제일 중요해. 얘는 이 풀이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절대값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그냥 x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풀이가 되겠다. 그래서 방법 2번은 x가 음수일 때는 요 플러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정답을 구한 거고, 그 중에 0보다 작은 걸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고 2는 지워져 있고, 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여기가 플러스 x로 나오겠고, 인수분해해서 답을 구해봤더니 빼기 2하고 1이 나왔는데 그 0보다 큰 걸 찾은 거니까 우리는 1이 답이고 얘는 아니다 라고 그어버리겠지. 그래서 두 개의 경우에서 구한 답은 바로 이거 두 개니까 그 두 개를 동시에 답으로 적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 2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풀이 방법이야. 그 방법 1번은 무엇이냐? 조금 빨리 푸는 그러한 요령인 거지, 요령. 어떤 요령을 쓰면 되냐? x제곱하고 절대값 x제곱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 식을 절대값 x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내가 절대값 x를 t로 치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식은 t제곱 더하기 t-2는 0이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면 t 값이 이렇게 나오겠지. t가 근데 뭐였어? 절대값 x였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하고 1이 라는 거고. 근데 절대값이 음수 나올 수는 없겠지. 그래서 절대값 x는 1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 x가 1 나오는 방법은 결국엔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겠다. 이렇게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지. 알겠어? 자, 나머지 문제들은 다 똑같으니까 너네가 풀어보고, 자, 개념 체크 50이라 가보자.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임을 이용하여 풀 수도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루트 x제곱은 절대값 x인데 이 절대값 x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나눴을 때 양수면 그냥 x, 음수면 빼기 x로 바뀐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이 2차 방정식 근해 판별은 우리 중학교 때 근해 공식에서 이제 파생됐던 개념이거든.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래서 이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이 0보다 크면, 걔를 판별식 d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거고 0이면 중근을 가질 거다라고 배웠고, 음수면 원래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었단 말이지. 왜냐면 중학교 때는 이 루트 안에 음수인 이런 값은 없다라고 정의했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게 뭐로 바뀌었어? 허수라는 새로운 수의 단위로 바뀌었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는 우리가 인정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d가 음수일 경우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그를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이 판별식이 되겠고, 만약 x의 개수가 짝수일 경우엔 이렇게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것도 이용을 해라.
그러면 좀 편리하다 그런 거. 자, 문제 풀면서 또 연습해보자. 53번. b제곱만의 4ac를 구하래. 그러면 얘는 짝수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면 되겠지. 그럼 b 프라임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a c 계산하니까 1 플러스 2 해서 3이 나오겠다. 0보다 크다는 거지. 2번 실제로 근을 구해보라고 했어. 실제로 근을 구해보면 x는 짝수 근을 있으면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1 풀마 3이 나오겠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구해보니까 실근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지. 근데 판별식도 뭐였어? 양수였지. 이 판별식을 보고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 됐어? 응. 자, 56번. 다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고 했어. 이제 앞에서 보니까 판별식 써도 근의 개수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 깨달았지? 그래서 판별식 바로 써보자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25 빼기 8이니까 17이 되겠지. 17은 0보다 어때? 크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굳이 이것을 근해공식 써가지고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 자, 57번. 또 판별해보래. 그러면 판별식 그냥 비제곱만 사이 쓰자고. 빈칸 채우기 하니까 비제곱만 사이 a 써보니까 얼마 나왔어? 0 나왔지. 그러면 판별식 0이면 중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지. 굳이 b 프라임 제곱만 ac는 쓰지 말자고. 자, 58번 또 판별하래. 그러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1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17이 나오겠다. 그럼 음수 나왔지. 그러면 판별식이 음수면 보지도 않고 그냥 얘 다 둘 다 허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자는 거야. 이게 판별식의 의미야. 자, 이번에 59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있을 때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단 커야겠다 라고 답이 나오겠지. 자, 이번엔 60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지. 실근을 가지도록 이라고 했으면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근데 판별식 0인 것도 중근이니까 얘도 결국엔 뭐야? 실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합쳐서 실근을 가지도록이라고 했으면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문제를 해보면 판별식 써보면 9 빼기 4 a c가 되겠고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9 빼기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13보단 4k가 크거나 같아야겠고 k는 4분의 13보단 작거나 같아야겠다. 요게 이렇게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61번. 다음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6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고 싶대.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 그러면 9 플러스 4k가 되겠고, 이것이 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4분의 9가 나오겠다. 그러면 중근이 된다. 그리고 그때 근을 구하라고 했지. 그럼 k 값 구했으면 다시 대입해 줘야겠지. 그럼 이 식은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분의 9는 0이 되겠고,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이 되겠지. 즉 x 값이 얼마나 나왔던 거야?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다, 그런 거지. 알겠어? 자, 개념 체크 63번을 가보자.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 이때 이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이면 중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조건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된다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이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는다고 했지. 근데 중근을 가지려면 완전제곱식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그래야지 중근 같거든. 그래서 그것이 연결된다는 거지. 됐어? 응.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겠다. 자, 문제 풀어볼게. 자, 64번 문제. 다음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 판별식 0이 돼야겠지. 근데 지금 b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쓸 건데, 이 짝수 판별식을 이렇게 4분의 1이라고 해. 실제로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그걸 4로 나눈 값이 바로 b' 제곱 마이너스 ac거든. 뭐 큰 의미는 없어. 그냥 이거 4분의 1을 보면 아, 짝수 판별식을 썼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그것이 0이 되겠고, 그러면 2a가 4니까 a는 2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a에 2를 대입해 보면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가 되겠고, 2로 묶어주고 인수분해 보면 2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어때? 진짜 완전제곱식이 되지? 그래서 완전제곱식 되려면 판별식 0이 되면 되겠다. 자, 개념 체크. x에 대한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되겠다, 그런 거지.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2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 해결한다. 주어진 값을 위주에서 x라 놓고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어 x 값을 구한 다음에 구한 애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맨날 똑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너네가 모르는 건 별표 치고 1대1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특별한 개념이 없다는 거야, 결국엔.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먼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요 식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게 돼 있어. 자, 여기 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지. 자,
내가 여기다 x에다 알파를 대입해봐. 성립해 안 해? 성립하지. 알파 빼기 알파는 0이니까 등 0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또 여기다가 베타를 대입해보면 또 어때? 성립하지. 즉 이 식은 알파 베타를 두고로 가는 식 맞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도 알파 베타를 두고로 가는 식이라며. 그러면 이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 식을 전개해 보자고. 이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A도 전개해 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왼쪽 좌변하고 우변은 같은 식이니까 이 더하기 B랑 이 식하고 서로 같아야겠고, 더하기 C랑 이 식이랑 서로 같아야겠지. 그래서 다시 써보면 B는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줘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C는 A의 알파 베타가 되겠고, A로 나눠주면 A분의 C는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그것이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공식화시켜서 외우자라는 게 바로 근각에서의 관계야. 그래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더라, 그런 거야. 아, 이거 너무 중요해. 개념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암기해야겠지. 알겠어? 그래서 외울 때는 분모는 둘 다 a고 분자가 b 그 다음에 c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이동되면서 체크한다 생각하면 되겠고,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플러스로 바뀌고, 근의 합은 한 개씩 선택해서 두 번 합한 것과 두 번째는 두 개 선택해서 곱한 것과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외워야 돼. 자, 이제 이 개념을 적용시켜 보자. 문제에다가. 자, 71번. 다음 2차 방정식 두근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두근을 구해보면 x는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2가 나오겠다. 얘가 두근인 거야. 그래서 두근이 빼기 2 플러스 루트 2랑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이 두 개의 근을 한번 더해보자. 더해보면 빼기 4가 나오겠지. 또 이 두 개의 근을 곱해보자. 곱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하니까 2가 나오겠지. 이게 그러면 내가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고 얘가 알파 베타라는 뜻인 거지. 이거를 우리가 공식으로 풀어보고 진짜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지. 이때 a는 x제곱의 개수고 b는 x의 개수란 말이야. 그럼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지. 그러면 아까 구한 답하고 어때? 똑같지. 됐어? 알파 베타는 공식에 의하면 a분의 c지. 그럼 a는 1이고 c는 2니까 답이 얼마야? 2지. 아까 구한 거랑 어때? 답이 똑같지. 근각에서 한 게 성립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74번. 이제 근각에서 한 게 바로바로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해서 3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마이너스 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번엔 79번 문제 한번 해볼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1번부터 8번까지 구하세요 라고 했어. 먼저 1번부터 해보자. 1번은 근각의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나오겠고,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겠다. 이 두 개를 구해놓고, 그 다음부터 3번부터 8번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 관련된 내용이야. 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구하려면 이렇게 변형해 줘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4 플러스 6에서 10이 나오겠다. 이렇게 하면 답이 보여질 거 아니야. 8번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꾼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파트가 안 풀린다면 너네가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활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수식 나오면 통분해 줘야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통분해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3번에 있고 알파 베타는 2번에 있으니까 이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분수식 있으면 통분해주고. 자, 넘어가 보자. 개념 체크 81. 너네가 이 근각의수 관계에 대해서 공식 외우고 있겠지? 너네가 외운 거 직접 한번 채워보도록 해. 넘어가자. 자, 두 근이 특수하게 주어진 2차 방정식. 첫 번째, 두 근의 비를 줬어. 두 근의 비가 m 대 n이면 두 근을 mk, nk라 놓고 볼 수 있겠다. 자, 만약에 어떤 두 개의 수가 2대 3이라는 비율을 갖고 있대. 자, 근데 2대 3을 비율로 갖는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4대 6도 결국에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또 6대 9도 뭐야? 2대 3이지. 엄청 많다고. 그럼 이거를 대표하는 값은 우리가 2k, 그리고 이걸 대표하는 값은 3k라고 이렇게 쓰면 2k와 3k는 어떤 수든 k가 어떤 값이든 항상 2대 3이 나올 거거든. 그렇게 k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런 게 첫 번째 미지 쏘는 방법인 거야. 두 번째는 쉽지. 두 근차가 p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글을 a라 놓으면 다른 한글은 a 플러스 p가 되겠고, 세 번째 한글이 다른 글은 p배다. 그러면 내가 한글을 알파로 놓으면 다른 한글은 p 알파가 되겠지. 자, 직접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자. 8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두근의 비가 1대 2일 때 했어. 그럼 내가 두근의 비가 1대 2니까 내가 한 두근을 k, 2k라 놓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근각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12가 되겠고, 그럼 3k는 12니까 k는 4가 되겠다. 그리고 두근의 곱 k 곱하기 2k가 마이너스 2m인데 이 k 값을 4를 대입해보면 그냥 이 사람은 약분했네. 2랑이 약분하니까 m은 마이너스 k제곱 되겠고, 여기다 이제 4를 대입해보면 뭐 빼기 16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 이번엔 86번.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어.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면 내가 한 근을 p라고 놓으면 다른 한 근은 p 플러스 2라 놓을 수 있겠지. 그 상태에서 근각의수 관계 써보면 얘는 두근의 곱을 먼저 하는 게 좋아. 왜냐면 두근의 곱이 딱 답이 나오지. 8이라고. 됐어? 그러면 식을 정리해주면 p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지.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거 두근의 합을 계산해보면 얘는 m 빼기 1이 되겠고, 그럼 m은 2p 더하기 3인데 여기서 p값 구했지. 즉 p가 마이너스 4일 수 있고 2일 수 있으니까 p가 마이너스 4면 m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고, p가 2이면 m 값은 7이 되겠다. 그런 거지. 자, 이번엔 89번.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일 때라고 했어. 한 근이 다른 근의 2배니까 내가 한 근을 k라 놓으면 다른 한 근은 2k라 놓을 수 있겠지.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식을 이제 정리해야겠지. 문자는 2개, k랑 m, 식도 2개니까 연립을 해보자. 그럼 먼저 위에 거를 m으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k가 되겠지. 이제 이 m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해보면 2k제곱은 마이너스 2분의 1 k제곱 더하기 1이 되겠고 식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k는 풀마 3분의 2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지. k가 풀마 3분의 2면 플러스 3분의 2일 때는 플러스 3분의 1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다. 그래서 n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다라는 거지. 자, 기념책 90번. 두근의 b가 mdn이면 두근을 mk, nk라고 놓고 풀 수 있겠다. 두근의 차가 p이면 한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른 한근이 알파 플러스 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근이 알파로 놓으면 다른 한근이 알파 빼기 p라고 할 수도 있겠다. 3번 다른 근이 p배이면 한근을 내가 알파로 놓으면 다른 한근은 p 알파가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자,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최고차항 지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했었지. 그치? 이 식에 x에 알파 대입해보면 정말 0 나오잖아. 알파를 그려 갖는 거. 마찬가지로 뒤에다 베타 대입해도 0이 나오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이용해서 이제 2차 방정식을 식을 세워보자라는 거야. 됐어? 여기에 해당한 개념은 식세역인데 이때 이게 알파 베타가 딱 정확하게 나오면 좋은데 알파 베타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은 좀 쉬울 때가 쉬울 거야. 그럼 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또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자, 91번.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최고차항 A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다. 이게 답인 거지.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쓴 건 20 쓴 거지.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바로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0이다. 요것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자리는 바로 뭐야? 두근의 합이 오는 거고 이 자리는 뭐가 오는 거야? 두근의 곱이 오는 거지. 그래서 해보면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란 말이야. 최고차항 1이고 대입해보면 1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더하기 두근의 곱은 0 정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아까 구한 이식하고 어때? 답이 똑같지.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라는 거. 알겠어? 자, 92번.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을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알파 베타가 되게 까다로워. 근해 공식 써보면 2분의 3 풀마 루트 9 빼기 20 그러면 2분의 3 풀마 루트 11i가 되겠는데 그 얘기는 결국엔 알파가 2분의 3 플러스 루트 11i고 베타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11i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걸 가지고서 6번 같은 걸 풀어보라라고 하면 난감한 거지. 지금 알파 제곱을 다시 또 이렇게 구하려고 하면 이걸 지금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 제곱 어느 세월 하겠냐는 거야. 마찬가지로 베타 제곱도 해야겠지. 그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지 이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 공식이 되게 불편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겠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푸나요? 바로 합과 곱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용해. 자, 합과 곱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이 식에서 우리가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 값을 구해 놓자고 그 상태에서 얘를 6번을 다시 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합한 것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곱한 걸 이걸 구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해 보자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훨씬 쉽지.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이거 이렇게 식변형이 좀 되겠지. 그러면 3, 3은 9 빼기 10 하니까 마이너스 1 나오겠지. 또 이 곱은 알파 베타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 25가 되겠지. 그럼 공식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합 x 더하기 곱은 0이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a는 1이니까 1 대입하면 되겠고 이제 합자리다가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곱자리에다가는 25를 대입하면 그럼 답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답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5는 0이 정답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식을 세우는 거 이게 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였어. 나머지는 연습해보고 이번엔 93번 문제. 진수와 한서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진수는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빼기 2하고 6을 얻었대. 일단 진수는 빼기 2하고 6을 근으로 얻었어. 그러면 진수가 본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6이겠지. 두근의 곱을 계산해보면 그게 뭐가 나와? B가 나오지. 이건 지금 진수가 제대로 본 거거든. 그래서 이 B가 마이너스 10이라는 건 우리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거야. 이번엔 한선은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서 빼기 더하기 루트 7하고 빼기 루트 7을 구했거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두근의 합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래서 정리한 값이 빼기 4니까 a 값이 4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처음 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기념체크 95번.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x제곱 계수가 a인 2차 방정식은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다 라는 거. 위에 거는 a에 1만 대입하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지. 됐어? 자, 2차식의 인수분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선생님이 앞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렇게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는 0과 똑같다는 식을 의미한다라고 알려줬었지. 근데 이 왼쪽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보면 1항 등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 등식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이거 인수분해했네 라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폭넓은 범위에서 인수분해 가능하거든. 자, 문제 풀어볼게. 96번에 1번. 지금 얘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거야. 이 알파 베타는 뭐냐?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됐어? 그럼 우리 이거 방정식만 풀면 인수분해 끝난 거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는 0을 풀어보면 x 값은 풀마 루트 2가 되겠지.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뿅 하고 대입하라고. 그러면 답은 x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루트 2가 답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거지. 자, 문제도 뒤에 것도 풀어볼게. 이번엔 5번 문제 한번 해보자. 얘도 이놈이 어떤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 될 건데, 이 알파 베타는 이것을 0으로 한 방정식 근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근의 공식 써서 풀어보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알파 베타니까 대입하면 정답이 되더라. 그래서 x 빼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 또 x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겠다라는 거. 자, 기념 체크 97.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놈은 a의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자고. 자, 이번에 2차 방정식 혈렉은 2차 방정식 근을 구해보면 근의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하트로 쪼개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풀마 2a분의 1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겠지. 이때 만약 ABC가 유리수라면 그러면 이거 유리수겠지. 내가 P라고 쓸 수 있겠고 유리수겠지. Q라고 쓸 수 있겠고 얘는 우리가 무리수일 때가 핵심인 거거든. 여기서 요거는 무리수, 이건 약속이야. 그래서 그냥 루트 m이라고 적어보자고. 이런 식의 식 형태가 되겠지. 자, 이때 PQ는 여기 있는 걸 대체할게. 유리수가 되겠지. 그리고 Q는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 무리수가 아니거든. M이 무리수인 게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값은 내가 P 더하기 Q 루트 M과
P 빼기 Q 루트 M이라고 했을 때 이 P랑 Q는 절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P가 유리수니까. 근데 이놈은 무리수거든. 유리수랑 무리수랑 계산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위에 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형태가 유지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야. 요 하나의 식만 보더라도 얘가 해면 여기 빼기 된 것도 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지. 알겠어? 자, 만약에 P가 루트 2고 Q는 2고 M이 2이면 이게 유리수가 아닌 거지. 그러면 저 P 플러스 Q 루트 M은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고 밑에 거는 루트 2 빼기 2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삼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지. 이 둘은 연관성이 있어 없어? 전혀 없단 말이야.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너네가 3 루트 2를 보면서 그럼 또 다른 근이 빼기 2 루트 2가 되겠다라는 상상이 안 된다고, 이 경우에. 그치? 그래서 이용이 안 되는데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엔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ABC가 유리수일 때는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P 빼기 Q 루트 M도 근이 되겠다라는 거. 이번에 ABC가 실수라면 그러면 PQ가 실수가 나오겠지.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니까. 그리고 이때는 여기 허수일 때가 중요해.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일 때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I가 생겨야 돼 반드시. 그렇다면 P 플러스 Q 루트 I가 근이면 P 빼기 QI도 근이 나는 거야. 똑같은 원리야.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개는 공식을 외우자고. 외울 때 꼭 주의할 점. 반드시 유리수일 때 루트에 대한 켤레가 성립하고 실수일 때 허수에 대한 켤레가 성립하더라라는 거. 자, 문제 풀어볼게. 자, 98번.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근이 다음과 같을 때 나머지 한근과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 문제 유리수 ab란 말이 있지. 그러면 로트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것도 근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이제 근각이성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 4가 되겠고 b는 두근의 곱 1이 되어서 a값 마이너스 4, b값 1 이렇게 a랑 b를 구할 수 있겠다 그런 거야. 자, 이번엔 101번 1 플러스 2i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하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원래는 a, b가 뭐란 말이 있어야 돼? 실수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건데 유리수만 돼도 실수는 당연히 맞지. 같은 말이거든. 그치? 그래서 얘는 성립하더라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1 플러스 2i가 근일 때 다른 한 근이 1 빼기 2i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상관이 없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근각의 수학기 이용해서 a, b값 구하는 건 너네가 해보자고. 자, 기념 체크 104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 b, c가 유리수이면 이 무리수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한다. 또 ABC가 실수일 때 허수에 대한 켤레근이 성립한다.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